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피의자 김모 씨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됐고 또 구속이 필요한 이유는 법원이 뭐라고 밝혔습니까? 일단 적용된 혐의는 살인 미수입니다. 사실 날카로운 흉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상황이었는데요.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 본인이 또 순수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고요. 일단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와 또 도주의 우려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를 하는데요. 법원은 범행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볼 측면은 일단은 본인이 다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본인이 상세하게 왜 이러한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기술까지 하고 있는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라고 볼 여지는 있겠지만 아무리 주거가 확실하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람을 정말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또 발부가 되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범행의 중대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지니고 있던 어떤 문서가 법원에 전달이 됐는데 이제 그게 본인을 이제 변호하는, 변명하는 맞습니다. 이런 문서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목을 변명문이라고 본인이 이제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남기는 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라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담겼고요. 그리고 야당이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에 올인을 하고 있고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뭔가 좀 과몰입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변명문이라고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반성문이 아니라 본인이 뭔가 남기고 싶었던 말이라는 취지를 보면 본인이 저지른 범행 행위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을 인지한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라든지 이런 인식은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부터는 또 김 씨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는 어떤 정보들이 확인이 됐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택이라든지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압수가 됐습니다. 우선 컴퓨터 3대와 휴대전화도 3대 압수를 했고요. 그리고 업무용 노트라든지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이제 현장에서 바로 압수가 됐지만 또 다른 흉기들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칼갈이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범행을 오래전부터 굉장히 염두에 둬왔고 계획을 해왔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좀 차근차근히 좀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물품들이 압수가 됐고요. 일단 컴퓨터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디지털 물품들에 대해서는 포렌식 작업을 거쳐서 혹시나 지금 변명문이라고 제출을 하긴 했지만 그 외에 비슷한 문서가 또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법원 단계에서 제출이 돼서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 씨가 지난해 6월부터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다. 이런 행적들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지난해 6월경 중순 정도에 범행 도구인 흉기를 구입했다. 온라인상을 통해서 이제 구입을 했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렇게 흉기 구입을 한 이후에는 좀 동선 파악을 위해서 6개월가량 따라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와 접촉한 그 당일에 부산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전날에 부산에 와서 이재명 대표의 동선으로 예상이 됐던 곳들을 다 이제 돌아보는 그런 행적을 보였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동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루 전 미리 와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이전에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가 어디 행사를 갔을 때 이 김모 씨의 얼굴이 잡힌 화면이 지금 나온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본인이 정말 밀접 거리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좀 본인 나름대로의 테스트를 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김 씨가 전형적인 확신범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맞습니다. 확신범이라는 것은 본인에 대해서 일단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본인 스스로 이제 역사적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형적으로 굉장히 어딘가에 과몰입을 해서 나의 이러한 범행 행위가 정당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포토라인에 서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찰청으로 이동하거나 이럴 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긴 했지만 굉장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나는 내 행동에 정의가 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다음 주로 예정된 대장동 관련 재판 등은 일정대로 진행되기는 지금 현재 어려워요. 맞습니다. 우선 1월 8일에 위증교사 사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2일로 일단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1월 9일에는 대장동, 위례 그리고 성남FC 사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일이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그 건강 회복에 따라서 조금 기일을 추후 지정해 보겠다라고 지금 한 상태고요. 일단 12일에 준비 기일을 열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 기일에는 당사자가 사실 출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인만 참석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1월 19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9일까지는 혹시나 회복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인지 아직은 이 19일 재판에 대해서는 연기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의 최종 책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재판에 가서 다투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죄로 이제 지금 혐의가 적용이 돼서 구속이 된 것이고 이 구속 상태로 기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본인은 범죄 혐의 전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 단계에 가서 좀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증언하거나 진술하는 것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 단계에 가서의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송 전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는 검찰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재판에 가서 다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에 새로운 어떤 진술을 제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던데 내용이 뭡니까? 네, 이 이제 진술의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번에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런 진술을 했다라면서 이제 함께 법원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를 받은 그 의원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나를 지지하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녹취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물적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건의 가장 핵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사건 전반에 알고 있었다라는 어쨌든 그 연결고리를 제시한 그런 진술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력한 유의미한 그런 진술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무소속이 된 이성만 의원은 그 수수한 혐의로 엊그제 소환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제 압수수색도 당한 바 있고 사실은 구속영장도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기각이 되면서 지금 불구속 상태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이고요. 일단 당사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이성만 의원의 이제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진술들을 바탕으로 이성만 의원의 이제 진술은 어떤 것인지 일치하는지 아니면 불일치하는지 반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수사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의원들 20명 안팎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소환 조사까지 이루어질까요?
아마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어쨌든 돈봉투가 마련이 돼서 20개가 뿌려졌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분명히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진술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수수했다라고 의심을 받는 혐의를 받는 의원들을 반드시 소환을 해야만 그 관련 의원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혐의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사실 송영길 전 대표를 기소한 검찰의 입장에서도 모든 범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20명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그 의원들의 소환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의심받는 의원들의 이름이 결국에는 또 나중에는 알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스프레이 낙서로 이제 훼손이 됐던 경복궁 담장이 다시 일반에 공개가 됐던데 어느 정도 복구가 됐나요? 완전히 복구가 되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80%가량 지금 복구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때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온도 굉장히 낮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라커 스프레이가 안으로 다 스며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복구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가서 보면 이렇게 옅은 흔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만 3차적으로 더 이제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 돌 속에 박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절차까지도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 비용이 상당하던데요. 이 비용을 낙서를 행한 그 10대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알려졌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복구 비용이 한 1억 원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저 장비들도 많이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인건비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동원이 돼서 여러 일 동안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소모품 비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한 1억 원가량이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추가 작업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면 금액은 더 커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문화재청은 이러한 범죄를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끝까지 다 전액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10대가 그 정도의 돈을 변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할 수 없는 없겠죠, 거잖아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10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민법의 원칙상 미성년자의 경우에 부모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녀가 일으킨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면 아마도 부모가 그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이렇게 문화재 낙서를 하는 등 유사 범죄가 없어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당장 이제 딱 시행이 되는 것은요. CCTV를 한 뭐 100여 개 정도 더 추가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기존에도 경복궁 주변에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이렇게 순찰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주 하지는 못했는데요. 인력을 한 2배가량 더 늘려서 자주 이렇게 순찰을 돌고 CCTV를 많이 설치해서 혹시나 만약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손 놓고 낙서가 크게 이렇게 번지게끔 상황을 놔두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의지로 읽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뭐 시민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우리 문화재라는 좀 인식을 위해서 사실은 교육이라든지 좀 홍보에도 힘을 쏟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여기까지 이야기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